여러분들께서는 헐가방매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헐가방매란 싼 값에 내다 판다는 뜻으로 헐값에 내버리듯이 팔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헐값에 선수를 영입해 환호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풀의 클롭 감독입니다. 리버풀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맥앨리스터와 계약을 완료했고 그는 메디컬 테스트와 개인 조건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여름 이적 시장에 첫 영입이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특급 미드필더에 굶주렸던 리버풀은 여러 미드필더를 데려왔으나 성공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2023 시즌이 종료되자마자 맥앨리스터 영입에 성공하면서 성난 팬심을 조금이나마 잠재웠습니다. 맥앨리스터는 부드러운 볼 터치와 컨트롤, 그리고 간결한 드리블과 낮은 몸의 중심 등으로 쉽게 공을 빼앗기지 않으며 간결한 플레이와 축구 지능도 갖춰 브라이튼에서 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맥앨리스터는 브라이튼에서 공격 전개를 담당했고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꾸준히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삼선 미드필더로 뛸 만큼 공수를 활발히 오가면서 기량이 상승함에 따라 자연스레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는 2022-2023 시즌 브라이튼에서 맹활약을 펼치자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에게 부름을 받게 되었고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까지 발탁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맥앨리스터는 주전으로 뛰면서 압박 능력과 날카로움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승에 공헌했습니다. 리버풀은 그런 맥앨리스터를 3,500만 파운드에 영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3,500만 파운드와 5,500만 파운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브라이튼의 최근 장사 수완을 볼 때 절대 3,500만 파운드일 수 없다는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매체에 확실한 보도가 나와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500만 파운드가 맞습니다. 먼저 영국 더 타임즈의 폴 조이스는 리버풀이 맥앨리스터를 단 3,500만 파운드에 영입했고 리버풀은 맥앨리스터의 릴리즈 조항을 발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디 애슬레틱도 리버풀은 맥앨리스터가 브라이튼과 재계약을 할 때 여름에 릴리즈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조항은 브라이튼과의 협상이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버풀은 브라이튼에 애드온이 없는 일회성 이적료를 냈고 금액은 5,500만 파운드보다 3,500만 파운드가 더 정확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즉 리버풀은 보너스 조항도 없는 3,500만 파운드만 내고 맥앨리스터를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리버풀은 뛰어난 선수를 헐값 영입에 성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짜로 선수를 보내 850억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케이타 선수가 리버풀에서 공짜로 나와 브레멘과 3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리버풀 소속이었던 나비 케이타는 잉글랜드 무대를 떠나 독일로 향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 베르더 브레멘은 케이타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으며 케이타와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케이타는 2022-2023 시즌을 끝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을 떠나게 됐습니다. 리버풀은 케이타를 포함해 베르투 피르미노와 제임스 밀러, 그리고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계약 만료로 팀을 나왔습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이 4명을 떠나보내는 작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중 케이타는 지난 2018년 여름에 독일 라이프치히를 떠나 잉글랜드 리버풀로 이적한 미드필더입니다. 당시 스티븐 제라드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며 넥스트 제라드라고 불렸습니다. 등번호 역시 제라드의 8번을 물려받았습니다. 리버풀이 케이타를 영입할 때 지급한 이적료는 4,8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여기에 옵션을 포함하면 약 850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이적료에 비해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케이타는 잦은 부상이 겹쳐 제 역할을 못했고 이 때문에 팬들로부터 먹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우승 커리어는 다 쌓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1회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그리고 FA컵 우승 1회를 달성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케이타는 정말 대단한 선수고 케이타는 의심의 여지 없는 월드 클래스 선수라며 케이타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기원했습니다. 리버풀이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손흥민 선수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둥지를 찾는다면 리버풀이 손흥민에게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라인을 높이 올려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을 구사하는데 선수단을 개편하기로 해 많은 선수들이 떠납니다. 공격과 중원의 빈자리가 여러 생기는데 특히 손흥민이 좋아하는 왼쪽 공격수 자리가 공석입니다. 무엇보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스스로 수차례 밝혔듯 손흥민을 아주 좋아합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이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 영입하지 않은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사령탑 시절 손흥민의 영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는데 클롭 감독은 이때 손흥민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 됐다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그는 환상적이고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후배인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프리미어리그로 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더 좋은 제안이 나타나 이강인 측이 이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이강인 등 마요르카 선수들의 소식을 줬던 스페인 렐레보는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뭔가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인 미드필더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번 주 내내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멀리 떨어진 스페인 밖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나 올 여름 이적할 것으로 여겨진 1순위 행선지였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강인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는 7월 프리시즌 투어를 한국에서 한다는 점 등 이강인의 추후 행선지로 유력하게 꼽힌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을 이적 딜에 포함된 선수 한 명으로 인해 협상이 점점 난관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요르카는 1,000만 유로에 더해 아틀레티코 미드필더인 로드리고 리켈메의 소유권을 달라는 입장이었으나 아틀레티코는 리켈메를 달라는 제안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켈메 소유권 이전 등을 놓고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가 대립한 끝에 딜이 무산됐다는 게 매체의 설명입니다. 매체는 최근 몇 주간 양측이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마요르카가 선호하는 리켈메를 딜에 집어넣는 것을 아틀레티코가 납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2천만 유로 안팎으로 여겨지는 이강인의 몸값을 아틀레티코가 현금으로 주면 되지만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원하는 다른 구단도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강인 몸값을 낮추거나 리켈메 영입을 포기하는 등의 자세 변화를 절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요르카가 원하고 이강인도 내심 바라는 일이 실현되는 분위기입니다. 풋볼 데스데 마요르카는 이강인에게 아틀레티코보다 더 나은 제안이 왔다며 그 제안은 예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발 빠르게 움직여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강인을 놓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마요르카는 이강인 이적이 다른 곳으로 성사되면 리켈메를 데려올 수 없지만 대신 이적 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이강인 행선지가 프리미어리그로 바뀌는 과정을 두고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의 2라운드로 보기도 하지만 자금 면에서 우월한 프리미어리그 구단으로 이강인이 갈 수도 있어 이강인의 새 팀 찾기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행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을 원하는 빅클럽들을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첼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까지 김민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메뉴가 이번 여름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 영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최근 다른 세계 구단도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수비수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계 구단은 잉글랜드 구단인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김민재는 작년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했는데 당시 이적료는 1,800만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 만에 김민재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나폴리가 김민재와 계약할 당시 내건 바이아웃 금액인 6천만 유로에도 김민재를 원하는 구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공식 몸값이 3배가 뛰었지만 인기가 여전한 것입니다. 김민재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김민재는 소속팀 나폴리를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정상으로 이끌었고 자신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이란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2018-2019 시즌 처음 제정된 이 상을 아시아 선수가 받는 것은 김민재가 최초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김민재를 원하는 곳은 메뉴입니다. 팀 재건을 노리고 있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이 김민재 영입을 통해 수비를 더욱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선수들의 부상이 잦은 만큼 김민재 가세로 수비벽을 더욱 높이고 싶어하고 있어 메뉴는 구체적인 연봉과 계약 기간까지 김민재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메뉴와 김민재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뉴는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수비수들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뉴캐슬과 첼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 영입 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풋메르카토는 내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으며 메뉴와 김민재 측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을 알고 더욱 틈을 파고들고 싶어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구단들이 늘어나면서 김민재는 어느새 갑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인 만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김민재는 곧 기초 군사 훈련을 위해 입소하기에 어떤 구단을 택할지 저울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를 우선시함에 따라 그에게 파리 생제르맹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김민재를 원하는 네 번째 구단으로 첼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첼시는 이미 김민재만큼 충분한 수비력을 가진 선수가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폴리 수비 거물을 영입하는 꿈을 꾸고 있으나 첼시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김민재 영입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민재를 향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김민재가 어떤 구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구단 수비수들의 연쇄 이동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과연 김민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어떤 팀으로 이적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김민재 선수의 지금 상황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맨유는 김민재를 원하지만 기존의 선수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맨유의 고인물인 선수들은 눈치도 없이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7월 달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처럼 부자고 다니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안 보내려고 마음먹으면 절대 못 나갑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구단 접을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챔스나 유로파 리그에 도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손흥민 선수를 팔고 비슷한 급의 선수를 새로 영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절대 못 구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급의 선수는 토트넘에 올 선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손흥민 선수를 판 금액보다 돈을 더 줘도 유로파조차 못 나가는 토트넘에 올 선수가 없기 때문에 레비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1원도 못 건져도 계약 끝날 때까지 손흥민 선수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